장성택 사형 이후에 장성택계, 장성택에 줄 서 있는 사람들, 그 측근들, 그리고 김정남, 김정철, 김여정 근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공포정치에 대한 한중일 주변국은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대비태세, 총체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에 총체적으로 대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일치 단결하라,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의 급변 사태를 대비해서 지금 개념계획 5029 이런 시나리오를 또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북한의 동향,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한솔 학교 옮긴 겁니까? 아니면 왜 떨어진 겁니까? 이름표가 떨어졌다는 게 잠적했다, 이런 얘기인데. 예, 정말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네. 왜 그 이름표가 잠적했을까? 최근 요 며칠 전에 장성택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서도 네. 우리 기자가 김한솔을 동행하면서 네. 이렇게 인터뷰를 시도했던 그런 화면이 나왔었는데 네네. 장성택 처형 이후 이름표가 없어진 걸 보고 저도 걱정이 됩니다. 네. 예, 정말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한 것인지 네. 아니면 우리 언론이 자꾸 추적을 하고 접촉을 시도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그런 조치를 한 것인지 저는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조카를 어떻게, 김정남을 어떻게 하는 건 내가 좀 이해가 되는데, 김정남 아들까지 어떻게 하는 거는 좀 이건 상식 밖인데요. 그렇죠. 김정은이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식 밖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김정남도 그렇고 김한솔, 그 아들 김한솔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김정은에게 어떤 위해나 도전 행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위험을 가한다든지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제적인 비난이 본격화되겠죠. 만약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북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프랑스라든지 또는 중국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는 테러 행위라고 볼 수 있죠. 네. 김정은이 연일 공개 활동을 계속하고 사흘째. 그럼 마식령 스키장도 개장식에도 갔습니까? 개장식은 아니고 네. 개장을 앞두고 아마 마지막 점검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스키 누가 탄다고 거기 그렇게 스키장을 끼웠는지. 글쎄 말이면 본인이 타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본인도 그 몸무게가 너무 나가서 타면 큰일 나요. 예. 스키 타다가도 잘못하면 다치고 죽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김정은을 떠받치는 세력들이 함께 즐기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이 만약 국제사회, 다시 말하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상당히 계산착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걸로 돈 못 벌죠? 우선 지금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있고 네. 북한 내부가 저렇게 장성택까지 처형하고 미국 관광객을 아무 죄도 없는 노인을 붙들고 네. 고문을 하고 감금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에 추방을 시켰지 않습니까? 미국 할아버지를? 예, 할아버지를. 야. 그러니까 그런 북한을 누가 안심하고 가서 관광을 하며 스키를 즐기며 할 수 있겠는가? 그 미국 할아버지는 무슨 죄로 그렇게 고문을 당했답니까? 뭘 잘못했다고요? 아마 말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북한이 그 메릴 뉴먼이라고 하는 80대 할아버지죠. 네. 그분이 6.25 전쟁 때 미군 장교로 참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내에 있는 유격대원들의 관련된 동향을 북쪽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남쪽에 있는 그 유격대원, 그 유격대 이름은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제보를 하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간첩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제목인 것 같아요. 네, 별기에다 간첩이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 그 죽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예, 유가족이나 좀 알라고 한 거지. 과거 6.25 때 유격대원이 뭘 지금 정부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걸 간첩 활동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고모부가 죽은 지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
공개 행보를 해나갈까? 특히 김정은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 표정이 환하게 웃는 장면 아닙니까? 네. 적어도 저럴 수 세계 있나? 고모부를 네. 그렇게 처형해놓고 그것도 잔인한 방법으로 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마 네. 우리 국민들도 납득하기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썩소라고 하잖아요. 썩은 미소. 예? 그러니까 저런 상태에서 웃음을 웃어도 뭔가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안 좋은 게 얼굴에서 이렇게 썩소가 나와야 되는데 저건 좀 환한 웃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건 사람으로서 저건 쉽지 않은 웃음이에요, 예, 이게. 그래서 저거는 일단 내부적으로 장성택의 처형으로 인해서 내부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이 외부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무너진다, 뭐 흔들린다, 내부에 불만이 많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 내부는 안정되고 탄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내부적으로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은 이미 죽었고 자기는 이제 앞으로의 이 조선은 자기 1인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리더십과 자신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의도적인 행보인데 지금 나이가 이제 30 아닙니까? 네. 제가 그렇게 막 전략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볼 때 별 생각 없이 막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저거를 코치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코칭 스텝이. 네,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일정과 동선과 이런 것들을 조언하고 이제 북한은 기본적으로 조선노동당 중심의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조선노동당 내에는 서기국이 있습니다. 네. 그 서기국은 이 일종의 비서의 우리 말하면 청와대의 비서실과 같은 역할이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모든 동선과 행보와 이 연설문과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준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수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로 환하게 웃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외부 공개 활동을 더 해야 됩니다. 더 격려를 하고 막 그 군인들도 뭐 상을 줬다면 상을 막 엄청 그렇습니다. 주고 건설 일꾼들이라든지 네. 뭐 노력 영웅해가지고 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상을 받았는데 네. 그것은 내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베푼다. 네. 그러나 내게 고개를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성택 고모부를 할지라도 처형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지. 장성택 일파, 장성택계의 숙청 금방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해서 뭐 10,000명 단위, 수만 명 단위가 숙청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동안 뭐 망명했다고 추정됐던 노두철 내각 부총리도 그대로 있고 네. 과거에 뭐 스위스에서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사람도 역시 화면에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북한의 동향을 보면서 지난 8일이죠. 8일 12월 8일 정치국 확대회의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그 결정문을 한번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장성택을 제거하고 그 일당을 숙청함으로써 당 안에 새로 싹트는 위험천만한 분파적 행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안기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뭐냐면 장성택 앞에 리영하라든지 장수길이라든지 당 행정부의 제1부부장, 부부장을 먼저 처형하고 그 두목격인 장성택을 처형함으로써 일단 이번 소위 이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단죄한 반당, 반혁명, 종파적 행위, 종파적 사건에 대한 이 사건은 일단락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장성택에 의해서 권력의 자리에 들어왔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앞으로 김정은 1인 영도 체제에 고개를 숙이고 100% 충성을 다짐하고 약속한다면 한번 용서해 주겠다. 한번 봐줄 수 있다. 두고 보겠다라고 할 가능성도 지금 점쳐볼 수 있는. 그러나 그 내부에서 어떤 내사가 이루어지고 또 추가적인 숙청을 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 있는지 여부는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성택 개를 다 죽이자니
다 죽여야 돼요, 그러면. 그죠? 아, 그렇죠. 거의 뭐 3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관료들만 네, 다 죽여야 되니까 이제 이 선에서 일단은 종지부를 찍고 네, 그렇게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 김정일 2주기 아니겠습니까? 2주기가 끝나면 곧 연말이고 2014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숙청에 피바람을 불어대는 것은 결국은 북한 내부를 흔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판단을 같이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김정은의 뭐 뒤에 누군가 이 모든 것들을 코칭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아무래도 김정은 혼자서 이걸 생각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세력은 아무래도 군부라고 보시는 거죠. 군부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한은 당 중심입니다. 근데 그 당의 머리에는 김정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당이고 김정은의 체제고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 내의 비서국과 그다음에 정치국, 여기에서 서기국, 이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통제하고 내각을 통제하고 주민들을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끌어가고 있는 체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군부가 너무 지금 장성택 그 2인자였을 때 군부가 많이 소외돼서 여러 가지 뭐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가 이런 걸 장성택이 다 가져가니까 군부가 그동안 먹고 살 거를 다 장성택 뺏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복수라든가 이런 게 이번에 이뤄진 거다. 이런 제가 그 사설을 또 읽은 적이 있었는데. 예,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만 네. 지금 이제 소위 우리가 북한의 군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우리 군과는 좀 다릅니다. 네. 우리 군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수직으로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으로 내려가는데 북한은 김정은을 정점으로 해서 군이라는 게 다 세력이 나누어져 있어요. 네. 각자 먹고 살고요. 그렇죠. 네. 최룡해 총정치국장, 그 다음에 인민무력부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총참모장이 따로 총참모장이 따로 있고, 훈련과 군정 분야가 나눠져 있고, 당과 군을 또 연결하고 감시 통제하는 총정치국이 따로 있고. 그런데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입니다. 네. 그리고 군을 관장하고 지휘하는 국방위원회의 제1위원장이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북한에서 군부 그러면 김정은입니다. 예, 김정은이가 모든 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고 군도 결국 당을 통해서 장악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삼지연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삼지연에서 회의를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황병사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바로 당 조직부에서 군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군을 감시하고 또 특히 군의 모든 행동을 당의 방침에 따라서 감시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인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거나 또는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말을 하거나 이런 사람을 색출해서 제거하고 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리설주 김경희는 지금 잘 있는 걸로 나와 있죠? 예, 뭐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북한 내에 지금 나오는 동향을 보면 이설주가 50여일 동안 공식 매체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추문설, 장성택과의 연루설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추정이 있습니다만 네. 어제 지금 어제 방영한 그 북한 TV 기록 영화에 보면 이설주가 다시 나타났거든요. 네, 다시 나타났어요. 예, 다시 나타나는 모습은 뭐 당장 지금 활동하는 것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만 저것은 북한 내부에서도 리설주에 대한 불필요한 그런 그 추문설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조치일 수 있고요. 김경희의 경우에도 뭐 일부에서는 뭐 망령이 났다, 뭐 누웠다, 뭐 식물인간이다 그런 추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김국태 장의위원회 명단에 서열 6번으로 이제 올라가 있거든요. 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지금 아직 뭐 북한의 조문 행사가 아직 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김정일 2주기 네. 참배는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네. 김정일 시신을 보관해 놓은 거기에서 이제 오늘 자정 또는 내일 아침에 이 참배 행사 때 김경희가 나타날 것이냐. 네.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관심이고. 자기 오빠니까요. 반드시 나타나요. 그럼요. 네. 이제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아마 나타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김경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김경희가 분명히 비서국의 비서로 지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 역할을 하면서
김정은 중심의 일인 영도 체제가 더욱더 확고하게 되는데 분명히 백두혈통의 데모로서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정남, 김정철도 지금 뭐 이상 없죠? 이건 김정남 경우 뭐 지금 뭐 동향이 뭐 아직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김정남은 뭐 아시다시피 정치적 야심이 있는 인물이 아니고 네. 오히려 해외로 떠돌면서 노는 거 좋아하지 자기 않아요?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김정철도 역시 과거에 그 연평대군입니까? 네. 안평대군입니까? 과거에 네. 그래서 저 정치에 직접 관여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전계획 5029, 내 시청자에게 이게 뭔지 좀 설명해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5029를 지금 재수정하고, 재수정입니까? 뭡니까? 다시 계획하는 겁니까? 뭡니까? 네, 그것보다는 이제 5029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수립이 돼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전면전 상황이 아닌 네. 북한 내의 급변 동향에 대비한 우리 어떤 개념 수준의 이제 지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북한 내부에 장성택이 처형되는 중요한 사건이 나타난 말이죠. 네. 그걸로 인해서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네. 있다면 어떤 양상일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하는 차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총체적 대비, 그리고 일치 단계를 주문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핵심이죠, 이 두 개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그렇죠. 네, 시나리오를 짜고 그다음 국민의 일치 단계를 강조했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내부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도발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네. 아니면 김정은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결단을 할 것인지 두 개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정부와 여야가 합쳐서 한 목소리로 우리 국민들이 뒷받침을 하는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네. 우리 뭐 김정수 안보실장이 잘 하시겠죠. 잘 하시자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